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미스의 조씨입니다. 해가 쨍쨍하니 따뜻하게 4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4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최대 5.5GHz 클럭으로 동작하여 게이머와 소비자들에게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인텔 i9 12900KS가 공식 가격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는 일전 루머로 유출되었던 내용과 같이 최대 부스트 클럭 5.5GHz로 동작을 하며 올코어 동작 시 5.2GHz, 2코어 올코어 부스트는 4.0GHz로 동작하는 스펙을 가졌으며 높아진 클럭만큼이나 공식적인 TDP에 있어서도 150W로 소폭 올랐습니다. 공식 가격은 12900K 대비 150달러가량 상승한 739달러, 하나 약 90만원 정도로 발표되었으며 해당 가격은 MSRP, 즉 세금이 제외된 가격인 만큼 일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제품 가격에 있어서는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된 인텔 i9 12900KS의 공식 출시일에 있어서는 4월 5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AMD 젠4와 관련되어 최근 양산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품 출시 전 다양한 정보를 유출하는 그레이몬 55와 주요 외신 비디오 카드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AMD 젠4 CPU가 4에서 5월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제품 실제 출시에 있어서는 빠르면 3분기, 늦어지면 4분기 초중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 이유로는 과거 AMD 젠3 버미어의 양산 소식인데 저번 2020년 7월 양산에 들어갔던 젠3 CPU는 같은 해 11월에 출시되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물량 공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급이 된다면 3분기 출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인텔의 차세대 CPU인 랩터레이크의 경우에도 현재 올해 3에서 4분기 중 출시로 예상되고 있어 해당 젠4 CPU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CPU 시장에 있어서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플래그십 플랫폼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가 5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S22 시리즈 및 기타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전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부터는 TSMC에서 위탁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3년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도 TSMC가 제조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으며 퀄컴이 TSMC의 위탁 생산에 맡긴 이유는 역시 수율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은 30에서 35%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TSMC 수율의 절반 수준인데 이와 관련 삼성전자 DS 부문장 경계현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5나노 이하 공정은 반도체 소재의 물리적 한계에 근접해 초기 램프업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점진적으로 수율을 개선해 안정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레노버, 모토로라, 원플러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이 탑재된 신제품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중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차기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더 커진 4800만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출된 아이폰 14 프로 회로도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후면에 탑재된 후면 카메라 크기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 13 프로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유명 애플 분석가 민치권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후면 카메라가 범프가 더 크고 두드러진 주된 이유는 광각 카메라가 1200만화소에서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이라면서 4800만화소 CIS 대각선 길이는 25에서 35%, 7P 렌즈 높이는 5에서 10%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6s 시리즈에 1200만화소 카메라를 도입한 이후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보고서대로 올해 4800만화소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7년 만에 업그레이드 되는 셈입니다. 한편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갤럭시 S21 울트라 등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픽셀 비닝으로 알려진 프로세서를 사용해 4800만화소 및 1200만화소 출력을 모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2024년까지 아이폰에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 기술을 탑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애플 분석가 밍취거는 트위터를 통해 이전 보고서에서 아이폰에 이르면 2023년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2024년에 출시되는 신형 아이폰은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7년부터 노치 디자인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에도 노치 디자인이 적용됐지만 올가을 출시되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아이폰 최초 알약 플러스 원형 홀이 뚫린 디자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출시되는 아이폰 15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차세대 UPC 기술이 적용되면서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거 분석가의 전망대로라면 2024년까지 알약 플러스 원형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새로운 구독 기반 서비스를 통해 아이폰 및 기타 애플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주장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구독 서비스는 기존 휴대전화의 할부 요금처럼 12개월, 24개월, 36개월 나눔 요금이 아닌 자동차를 리스하는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폰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아이폰 11을 쓰다 몇 개월 뒤 아이폰 13을 쓰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뉴스 등 디지털 서비스 구독 프로그램을 선보였지만 아이폰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구독 서비스는 기존 애플 아이디 계정과 연결되며 무료 애플 케어 및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애플 뉴스 플러스 및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포함한 애플 원 서비스도 번들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애플이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폰만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이후 아이패드, 맥북 및 애플워치를 포함한 나머지 하드웨어 라인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월 20에서 40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구글은 픽셀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월 45에서 55달러에 픽셀 6 또는 픽셀 6 프로를 구매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3년 구형 DDR3 D램을 단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디지타임스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2년 말까지 DDR3 주문을 받고 2023년 말까지 주문을 이행할 것이라고 고객사에 통보했습니다. D램 시장에서 글로벌 2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단계적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DR3 D램은 셋톱박스, 라우터, 모뎀 등 고성능 칩이 필요 없는 저렴한 네트워킹 제품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을 주도했지만 2015년부터 DDR4 D램에 밀리면서 현재는 전체 D램 시장에서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나냐, 윈본드 등 다른 D램 제조업체들은 아직 단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보고서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3 D램을 단종할 경우 칩 공급 가격이 최대 1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4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엔비디아의 RTX 3090 Ti 출시와 함께 에이수스 등 몇몇 그래픽 제조사에서 그래픽카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시작했고 인텔의 경우 i9-12900KS를 내일부터 발매하면서 점차 PC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4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